안녕하세요. 부자본동산 스타트입니다. 5월 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비가 내리네요. 네. 부산 아파트 평균 하락률 마이너스 28%, 대구는 30%, 울산은 마이너스 25%. 이런 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현상이 지금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0.14%, 전세는 마이너스 0.15%, 특례 보금자리를 놓은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대출 상한에 사용되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신규 주택의 구입에 사용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요 비율이 비슷해졌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한 그래도 6대 3대 1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4.5대 4.5대 1 네, 요 정도의 느낌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럼 돈을 얼마나 썼나 보니까 39조 6천억 중에서 78%라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30조 이상 사용하고 10조 정도 남았어요. 요 사용되는 추이도 한번 따라가면서 봐야 되는데요. 2월 28일자, 3월 31일자, 4월 30일자, 1월 30일부터 시작되었죠. 지난 2월달, 3월달에는 얼마가 사용되었나 보니까 사용되는 금액이 한 8조 정도 사용되었어요. 그 이후로 3월달 이후에 4월달에는 얼마가, 여기 써봐야 되겠습니다. 3월달에는 8조, 4월달에는 얼마가 사용되었나 보니까 대략 5조 3천억, 대략 5조. 이 사용되는 금액이 점점 떨어집니다. 과거에 뭐 보금자리론 이렇게 뭐 특별한 대책이 나왔을 때도 초창기에는 돈을 빨리 쓰다가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걸 초창기에는 한 5월달쯤 되면 다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점점 돈을 덜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6월달 정도 되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될 것이다. 그러면 또 연장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부는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연장되기로 했는데 그러면 추후에 투입되는 규모는 첫 번째 투입되었던 규모 40조 정도의 절반 정도인 한 20조 정도가 투입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의 증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78%에 되는 돈이 사용되는 동안 부산의 신규 구매를 이용한 사람들이 한 4천 건 정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거래량 뭐 대략 2,000건이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거래량의 절반 정도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구매를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금리 파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신규 주담대 금리는 4.4%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기준금리가 여기입니다. 빨간색 선 하고 맞춰보면은 기준금리 3%입니다. 3%. 기준금리 3.5%지만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3%에 맞춰져 있어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5.25%예요.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1.75%로 역대 최대라고 말은 하지만 시장금리 기준으로 본다면 2.25%로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체감은 그렇게 되네요. 자, 거래량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3% 후반. 이제 3% 후반은 잘 없다고 하죠. 매도 물량은 증가하는 추세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끼어 있어서 약간 차트가 약간 뭐 어그러지고 이런 모양은 있겠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유지하고요. 전세 물량도 감소하는 추세 그대로 유지하고 월세 물량 월세 물량이 살짝 떠올랐죠. 살짝 떠올랐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대구는 월세 물량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사례들 때문에 월세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부산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임대 물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거래량 88건. 5월 4일째 자료도 다 모아놨는데 자료 모으는데 40분 정도 걸리고 방송 촬영하는데 길면은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목이 계속 말하는 게 이게 배심을 써서 사용해서 그런지 말하는 게 좀 걸려서 조금 띄엄띄엄하게 되었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거래량 2월, 3월, 4월 이 가운데 4천 건은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부산 사람은 특별히 특례 보금자리론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평균 정도 전국에서 인구 대비로 나누어 봤을 때 평균 정도 수준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는다.
대구 사람은 좀 많이 받아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는 1차적으로 6월 달까지 지속될 것이다. 2,300건에서 400건 그 정도 거래량 수준. 뭐 작년에 1,000건 수준, 적을 때 1,200건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작년에 거래량 수준을 대비하면 감지덕지할 만한 그런 수준.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21년도 빨간색 선의 흐름을 보시면 초창기에 분위기 좋다가 점점 분위기가 식어가죠. 올해도 그런 흐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한번 하면서 지켜봅니다. 자, 주간 거래량, 거래 일수가 어린이날이 껴있어서 하루가 적은 바람에 주간 거래 일수는, 주간 거래 건수는 437건. 지난달 마지막에는 537, 596, 560, 545, 580. 네, 휴일이 하루 끼어 있었으니까 아마 다음 주 거래량은 600건 이상 나와줄 걸로 보이고요. 우선 시뮬레이션 자체는 지금 현재 수준의 거래량, 주간 한 545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거래량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다. 특별히 뭐 치고 나갈 만한 것은 보이지 않죠.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전세 대출, 뭐 월세 사기, 뭐 이런 것들 지금 땜빵질한다고 바빠서 이 매매 시장을 뭔가 좀 더 분위기를 살려보고 싶은데 다른 건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봐도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아. 뭘 해도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아. 결국 거래량을 살려낸 것은 돈을 투입하는 것 뿐이었다. 돈 투입해놓고 지금 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돈 떨어지면 또 투입해줄게. 그렇게 해서 돈이 풀리게 되면 또 부작용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최신의 아파트들 가격, 이 편한 세상 오션테라스, 네, 114, 전용 114제곱미터 14억. 달맞이 경도 메르빌, 이렇게 대형 평형 거래, 대형 평형, 첫 페이지는 거의 대형 평형이 다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해운대 자이 25% 정도 고층, 평균으로는 28% 정도 보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정도 명륜자이 보시면은 11억까지 갔던 것이 8억 2천, 2억 8천 정도, 대략 한 28% 정도 그런 느낌. 대연자이 같은 경우에도 7억 9천 9백, 대략 28% 느낌 나죠. 해운대 레미안 국평 가격 고층 기준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레미안 장전 26평형 가격 25%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평균적으로는 28% 정도. 가격은 뭐 말 하나만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층수들 눈여겨보시면은 고층만 거래가 된다. 저층 거래는 거의 35에서 40% 가까이 하락한 거래가 주로 많이 나타나죠. 1편의 세상 부산항 36평형 가격 30% 정도, 네, 25% 정도, 28% 정도 써둘게요. 나머지 최신의 아파트들 20%, 대략 30% 가까운 모습들. 이 가격 흐름 조금 덜 살펴봐도 매번 똑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또 큰 변동이 생기거나 하면은 짚어드릴 텐데 평균적으로 28% 정도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조금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요. 1편은 세상 동네 명장 1단지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35% 가까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나머지 대형 평형들 거래가 여전히 많이 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보시면서, 자, 가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건당 거래 대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 간혹가다 막 수십억짜리 거래가 몇 건 끼어들면은 요게 올라가곤 하지만 이 추세 흐름 자체는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이 거래량 흐름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 좋을 때 다시 한번 21년도 선과 견주어 보자면 거래량이 늘어나고 분위기가 좋아지던 무렵은 이렇게 건당 거래 대금이 같이 올라갔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다운되면 요게 내려가거든요. 지금은 아무튼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건당 거래 대금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건 이하 빙하기, 분양권 거래량 8건 중에 2건, 분양권 거래량은 월 평균 200건 정도, 하루 평균 뭐 주말 빼고 하루에 한 10건 정도 거래되는 그런 모습. 네, 5억 이상과 5억 이하 정도로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거래량 176건, 전세 거래량 1월에는 부실했지만 그 이후의 거래량은 전년 동월을 뛰어넘는 막대 그래프상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빌라, 오피스텔 이런 사기를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나마 아파트 시장이 조금 숨통을 트는 모습. 하지만 아파트도 역전세 물량들, 임대 사업자 물량들 안 터져서 그렇지
아마 문제는 추후에 불거질 소지는 있습니다. 자, 뒤늦게 거래되는 신고 5월 말까지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지금 1년간 유예, 신고 유예제죠. 전월세 신고제 유예되었던 부분들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5월 말까지는 신고를 해주셔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도 아파트 전세 비중 또한 전세 그러면 좀 그렇다. 아파트 전세가 그나마 조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믿을만 하지만 전세 시장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은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오르지 않고 매매 가격만 오르고 호가만 오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허상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낮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갭이 많이 벌어진다는 말은 다시금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힘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갭이 크면은 뭐 3억짜리 집을 한 채 살려고 해도 기본 갭 차이가 1억, 1억 2천 이 정도 나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뒷부분들은 조금 줄이면서 4억 이상 거래 비중 조금씩 근래에 들어서 꿈틀꿈틀 조금씩 반등해 나가는 모습. 왜?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영상 초반에 보셨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금리 인상 끝났나요? 끝났다는 답 없죠. 한국 금리 인상 끝났나요? 끝났다는 답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워낙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모든 것이 이제 다 지나갔다. 가장 큰 고비는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두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세는 평균 마이너스 28에 고정된 채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